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라믹 페인팅 클래스를 진행해 볼 거예요. 저희가 오늘 그려볼 그림은 작은 국화인 소국인데요. 많이들 보신 꽃이죠. 이 꽃을 청화로 한번 그려볼 거예요. 청화 백자 많이들 들어보셨죠? 청화 백자 할 때 쓰이는 그 안료인 이 청화 안료, 이 청화 안료는 코발트 성분으로 색을 낸 안료예요. 청화를 이용해서 초벌기에 청화 백자 페인팅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천천히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 준비물을 보시면 여기 초벌기가 있을 거예요. 초벌기란 도자기를 흙 상태에서 한번 만들어서 성형한 접시를 700~800도 정도의 온도에 가마에서 한번 구운 상태예요. 지금 이 초벌기를 보시면 아마 거의 다듬을 게 없을 정도로 대체로 매끈할 테지만 조금씩 얼룩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거칠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저희가 나누어 드린 사포로 다듬어 볼 겁니다. 사포를 보시면 앞면과 뒷면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거칠거칠하다고 느껴지는 면이 앞면인데요. 이 면으로 얼룩이 있거나 거칠어서 페인팅을 하기가 조금 어렵겠다고 느껴지는 부분을 살살 한 번씩만 쓸어주셔도 괜찮아요. 대부분 매끈한 상태일 거기 때문에 한 번씩 싹싹 다듬어 주세요. 다듬어주고 뒤집어서도 국 부분에 혹시 하자가 없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국 부분 하자도 한 번씩 정리해 줄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도자기에서 굽이라고 불리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도자기에서 전이라고 불리는 부분이에요. 전 부분이 깔끔하게 다듬어졌을수록 그릇이 깨끗해 보이니까 전 부분에 있는 얼룩 위주로 다듬어 주시면 작업하시기가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지금 초벌기 가루들이 굉장히 날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스펀지로 한 번씩 닦아줄 겁니다. 물기를 많이 짜주셔야 돼요. 많이 짜주시고 물기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듬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한 번씩 닦아주시면 이렇게 초벌기 가루가 묻어나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초벌기 가루가 있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림이 안 예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깨끗한 면으로 닦아내줍니다. 지금 초벌기가 색이 짙어졌다가 금방 다시 하얗게 돌아오시는 게 보이실 텐데, 초벌기 같은 경우엔 물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어서 이렇게 스펀지로 닦아주셔도, 또 다시 휴지로 닦거나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혹시나 먼지들이 또 있을 수 있어서 먼지들까지 싹 닦아줍니다. 자, 그리고 바닥이 혹시 좀 초벌기 가루로 더러워졌다면 이것도 방해가 되지 않게 한번 싹 정리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매끈해진 초벌기가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청화 알료를 꺼내서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저희가 준비한 청화 알료의 경우에 이렇게 물에 개어져 있는 상태로 보이실 거예요. 살짝 기울이시면 안에 담겨있는 청화 알료가 보이거든요. 이걸 깨끗한 붓으로, 물기가 거의 없는 깨끗한 붓으로 덜어내줍니다. 많이 덜어내지 않아주셔도 괜찮아요. 청화 알료가 굉장히 진하게 발색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양만 있어도 충분히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이 가능합니다. 아까 초벌기 가루가 떠다닐 수 있는 이쪽은 안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붓은 쓸 때마다 꼭 깨끗하게 빨아주시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준비가 된 상태에서 스케치부터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핸드폰으로 혹은 사진 자료로 소국의 사진을 찾아보시면서 그림을 그려보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접시는 보통 식기로 쓰이기 때문에 저는 예시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접시에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진 않을 거고요. 접시 가장자리 쪽에, 중간과 가장자리 쪽에 조금의 도안만 들어갈 생각이에요. 이걸 보시고 따라 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만큼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세요. 저는 이 정도, 꽃을 이 정도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꽃을 그릴 때 소국 모양을 하나하나 다 그려줘도 괜찮은데요. 초벌기에 페인팅을 처음 해보시는 경우에 초벌기는 물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어서 붓에 있는 물을 금방 빨아들이고 굉장히 어색하실 수 있어요.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거랑 느낌이 많이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스케치를 했을 때 그렇게 똑같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냥 좀 전체적인 스케치를 하고 맞춰나가는 편이 더 저는 편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건 그리시는 분이 판단하셔서 그리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위치를 잡은 후에 여기 보이시는
중간 부분이 될 부분을 먼저 잡아줄 거예요. 이 정도 잡아줄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미술용 연필 같은 경우엔 저희가 이 초벌기를 그림을 그리고 요약을 입혀서 한 번 더 가마에서 구울 거거든요. 그때 1250도의 가마에서 한 번 더 구워내게 되면 다 날아가요. 그래서 스케치가 얼마나 잘못되었던, 망했던 그런 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편안하게 스케치 해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이렇게 중간 부분의 위치 그리고 꽃의 모양 정도 잡아두고 바로 페인팅에 들어가 볼게요. 얇은 붓으로 꽃잎부터 그려줄 건데 이 동그란 모양을 따라 꽃잎을 선을 따라 그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청화백자는 농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처음 해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농도를 맞추기가 힘드실 수 있어서 조금 간단하게 농도 조절을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꽃잎은 그렇게 농도 조절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정도로 진행할 거예요. 많이 진한 색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거의 안료가 그대로 발색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붓에 물기가 너무 많다면 충분히 덜어내주시고 이 둥근 부분을 따라서 여기서 시작해서 꽃잎을 그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벌기 페인팅이 많이 어색하고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원하시는 위치를 잡으시고 그 모양을 따라 꽃잎을 쏙쏙 집어 넣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시다 보면 붓에 있는 청화 안료가 빨아들여지면서 점점 연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만들어놨던 같은 색으로 조금 더 묻혀서 진행해줍니다. 꽃이 다 이렇게 활짝 펴져 있는 모습만 있지는 않죠. 옆으로 된 꽃 모양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살려서 한번 그려봐 줄게요. 이렇게 옆으로 된 꽃 모양을 찾아보고 참고를 해서 그려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꽃 모양을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제가 그리는 걸 보시고 이 도안을 따라서 스케치를 해보셔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옆으로 보이는 꽃도 있을 거고 아래에서 위로 보이는 꽃도 있겠죠? 그럼 거의 이 윗부분의 꽃 부분이 거의 안 보이겠죠?
우선은 이 정도 그려줄게요. 붓은 다음번 사용을 위해서 깨끗하게 빨아주시고요. 이 중안부 안쪽에는 농도가 살짝 옅은 청화 안료로 색을 좀 넣어주려고 해요. 청화 안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발트색 한 가지로 그림을 그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그림을 그릴 때처럼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확실히 구분되는 색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색의 농도로 명암이나 여러 가지를 표현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쓰시기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대비가 크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청화 안료를 조금만 덜고 물에 많이 희석해 줄게요. 이렇게 물에 많이 희석해서 옅은 청화 안료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청화 안료로 중앙 부분을 터치해 줄게요. 이렇게. 여기서는 색을 살짝씩 변화를 시켜주셔도 되세요. 조금 더 진하게 만들어서 터치. 조금 더 진하게 만들어서 터치.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아까보다 확실히 그림의 재미가 조금씩 더해지고 있죠? 터치. 혹시 이 과정에서 물 조절에 조금 실패해서 중안 부분에 좀 물이 고였다고 생각이 되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초벌기가 다 충분히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시면 괜찮습니다. 이번엔 이파리를 그려볼 거예요. 지금 보이시는 대로 이파리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이파리도 꽃 옆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겠고요. 꽃 아래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겠죠. 구도에 맞게 그려줍니다. 원하시는 위치에 그려주시면 되세요. 이파리도 마찬가지로 농도 조절을 해서 그려주시면 되는데 쓰이지 않았던 농도의 색이 나오면 조금 더 그림이 다채로워지겠죠. 그래서 아주 옅은 청화와 아주 진한 청화 중간 정도 되는 농도를 만들어줬어요. 이 정도에서 이파리를 그릴 때 꼭 너무 그려낸다고 생각하시고 꽉 채우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인맥을 그리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툭툭 쳐주신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렇게요.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쳐주셔도 됩니다. 조금 더 치고 싶다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연필로 스케치한 부분 같은 경우엔 다 가마 안에서 타서 날아가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시고 작업해 주셔도 돼요.
마찬가지로 청화가 고여있는, 물이 고여있는 부분은 다 충분히 흡수를 할 거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면 되고요. 그동안 대를 그려볼게요. 대 역시도 원하시는 농도를 만들어서 지금 보시기엔 짙은 남색과 연한 핑크색의 대비로 보여요. 초벌기 같은 경우엔 연한 살구색이나 핑크색 정도를 띠고 있고요. 청화 같은 경우엔 굉장히 진한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남색을 띠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대비가 이렇게 보이는데 완성이 되고 나면 흔히들 아시는 청화백자처럼 새하얀 그릇에 새파란 코발트 안료 색을 띠는 그런 색의 블루와 화이트의 대비가 굉장히 강해지는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보기에 훨씬 더 예쁘실 거예요. 지금 그려지는 이 농도도 실제로 그렸을 때 이렇게 검게 나오는 게 아니라 농도가 짙으면 짙을수록, 검게 보이면 검게 보일수록 푸르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바리까지 그려줬고요. 다음으로는 인맥과 꽃수를 그려줄게요. 얇은 붓을 이용해서 조금 더 짙게 청화를 타봅니다. 스펀지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좀 짙게 청화를 탔죠? 이 부분을 콕콕 찍어줄게요. 네, 이렇게 원하시는 만큼 찍어주시고요. 조금 더 진하게 거의 제일 진한 톤 정도를 써서 그렸던 이파리에 인맥으로 정리를 해줄게요. 인맥도 긴장을 너무 하실 거 없이 편하게 방향대로 툭툭 쳐주셔도 되세요. 네, 이렇게 편하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혹시 여기서 조금 더 그림에 들어가고 싶으시다거나 이렇게 꼭 꽃다발 같은 이미지로 그리고 싶으시면 그렇게 그림을 추가해 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우선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뒷면에 이름을 쓰도록 할게요. 이름이나 사인을 해주셔야 나중에 찾아가고 분간하시기도 쉬우실 테니까 이름을 꼭 써주세요. 초벌기 같은 경우에 너무 세게 내려두면 깨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하게 두시고 조심히 다뤄주세요. 저는 제 사인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각자 원하시는 사인이나 이름을 적어주시면 오늘 초벌기 페인팅 수업은 끝이 난 걸로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사용하신 붓은 전부 다음 분들을 위해서 깨끗하게 빨아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조금 사용해서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초벌기의 수국꽃 그리기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